안녕하세요. 부자요셉입니다. 알기 쉬운 부동산 경제와 생활경제 이야기 부자요셉과 함께 시작합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 잘 받는 방법이 있나요? 네,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낮은 전세가율로 잔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 것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 형성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예정 기간 약 5-6개월 정도 전부터 서서히 전세 물량이 나오지만 잘 계약이 되진 않습니다. 전세입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철저한 실수요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주할 집을 실물도 보지 않고 수억 원을 주고 전세 계약할 사람은 드뭅니다. 또한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 낮은 가격에 많은 물량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구축단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로열 세대부터 거래되기 시작하며 입주 자사전 점검을 계기로 실물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비로열 세대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입주 예정 기간이 지나면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최소 1.5개월에서 2개월 전에는 전세를 구한다고 봤을 때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임박할수록 상당히 낮은 전세가율을 보이며 계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가격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입주 시기까지 버틴 사람들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세 가격을 받으려 합니다. 이제 가격이 오르니 세입자가 급해집니다. 실물건도 볼 수 있고 전세가도 오르니 계약을 서두르며 점차 전세가가 회복되며 물량이 소진됩니다. 부자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해도 가능한 늦게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전세 시세보다 약 10에서 30% 정도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전세를 늦게 놓는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최소 2년간 총 대출이자가 줄어듭니다. 높은 전세금을 받으면 2년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연체이자보다 유리하고 투자자본을 회수하여 기회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 초기 전세 시세가 5억 원이라 하고 나는 나중에 5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일정 기간 연체이자를 부담하지만 5천만 원의 투자 금액을 회수하여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 있고 대출받은 돈이더라도 총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새로운 투자처 분양계약금이 될 수도 있으며 대출금이더라도 이자율 4~5% 가정시 2년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단지가 아니라 특정 기간에 해당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입주 시기가 초봄 정도라면 잔금 완납을 늦춰 취득일을 조금 미루는 것이 제대로 된 전세 금액도 받고 당해년도 재산세를 안 낼 수 있어서 연체이자보다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전세계약금과 신용대출로 잔금을 먼저 선납하여 금리가 높은 연체이자를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기간이 다소 지나더라도 기존의 낮은 집단대출 이율을 유지해주므로 전세계약금으로 연체금리가 높은 잔금을 먼저 선납합니다. 그리고 단기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잔금을 선납하여 연체이자를 최대한 낮추도록 합니다. 다만 두 번째에서 말한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조건인 경우 잔금으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은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득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개업소에서 입주자 사전 점검이나 입주 초기 실물을 보고 싶어하는 세입자 다수를 데리고 내 집을 방문합니다. 우리 집에 임차할 손님뿐만 아니라 그냥 입주 단지의 해당 평형 평면이 궁금한 다른 세입자나 투자자까지도 드나들게 됩니다. 자칫 소중한 내 집이 구경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학업 문제나 자금 여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실거주 못하고 2년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소중한 내 집이 구경하는 집처럼 된 사실을 알거나 목격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가지 장점이 많지만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체이자 외의 단점으로는 입주 지정기간 이후부터 세입자 입주 시점까지의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복합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단지 주변 이주 수요 및 학군 수요와 해당 시점 주변 전세 추이 등의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단지 규모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앞서 약 10에서 30% 정도 전세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금액 차이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세 물량의 일시적 과다 공급에 따른 리바운딩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일시적으로 비정상화되었던 전세가의 회복입니다. 헬리오시티 입주 종료 직전 기사 내용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세값 5억 원 후반에서 7억 원대로 상승했다는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지 규모가 커질수록 가격의 낙폭도 커지고 회복 기간도 길어지며 리바운딩되는 금액의 폭도 큽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세가가 보합이나 약세인 상황에서 단지 규모가 2,000여 세대가 넘어가면 다소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늦게 세를 놓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과 추이를 잘 관찰하여 상대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가급적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세나 매매 시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부동산 경제와 생활 경제 정보를 계속 얻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